식사만 하면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빈속인데도 신물이 차오르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시나요? 이런 증상들에는 공통된 몸속 변화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써온 한 가지 식재료가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숨은 메커니즘과 이 식재료가 어떤 원리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인체 연구를 바탕으로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후에 속이 막혀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. 그때마다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위장 운동을 조절하고 위 내용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개선하는 핵심 성분입니다. 이 성분들은 위벽의 긴장을 완화시켜 음식이 한 곳에 머물러 눌리는 듯한 느낌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위장신경 자극을 일정하게 조절해 울렁거림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역할도 보고돼 있습니다. 특히 식사 직후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듯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체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런 반응 덕분에 생강이 속 막힘, 더부룩함, 소화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속이 울렁거릴 때 생강안을 자주 챙겨 먹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날은 금방 편해졌지만 어떤 날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.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오심이나 더부룩함이 있을 때는 생강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가 작용 속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생강차는 뜨거운 물에 활성 성분이 빠르게 풀려 위 점막을 편안하게 지나며 신속하게 흡수됩니다. 반면 생강화는 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이 필요해 울렁거림이 갑자기 올라올 때 즉각적인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 또 생강차는 체온을 천천히 올려 위장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까지 더해져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위가 차가워지면 더욱 예민해지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차 형태가 확실히 유리합니다. 이 때문에 같은 생강이라도 체감되는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한 사례자는 기름진 식사 후 더부룩함이 반복돼 생강차를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. 며칠 뒤 오른쪽 윗배의 무거움이 심해져 병원에 갔는데 검사에서 담석이 확인되었습니다. 생강은 담즙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담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량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의 성분이 약물 작용에 작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들이 주의를 권하기도 합니다. 특히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상복부가 묵직하게 남거나 식사 뒤 속이 오래 비워지지 않는 분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위장과 간담 도계가 예민한 시기에는 작은 자극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본인의 패턴을 살피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여러분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릴 때 생강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?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. 저는 식사만 하면 소화가 너무 느려져 속이 오래 무거웠습니다. 그럴 때 생강차를 마시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생강의 진저롤은 위 배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위 안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는 것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작용이 위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과식 후 남는 답답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특히 늦은 저녁 식사 후 밤새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 생강을 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식사 사이의 간격과 따뜻한 음료의 활용이 소화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경우가 많아 생강이 위 주변의 뻐근한 느낌을 완만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점에서 생강은 소화 속도가 느린 분들께 부드러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차만 타면 갑자기 울렁거림이 올라오곤 했습니다. 그래서 생강을 말려 차로 마셨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. 병원에서 그 이유를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. 스트레스성 오심과 멀미는 신경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생강이 즉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도 꾸준히 섭취하면 신경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생강은 오심과 멀미를 유발하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과민 반응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긴장 상황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메스꺼움이나 차에서 느껴지는 울렁임을 완화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합니다. 특히 반복되는 스트레스성 울렁거림이 있는 사람에게 생강은 작지만 안정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멀미가 있는 분들이 생강을 여행 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첫째, 생강은 끓이지 말고 70도 전후로 우려내기. 진저롤은 높은 온도에서 구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70도 전후에서 우려낼 때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. 이 온도에서는 슈거울도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아 자극 없이 안정적인 성분 구성이 유지됩니다.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방식입니다. 실제로는 물을 한번 완전히 끓인 뒤 김이 조금 가라앉을 때 잘게 썬 생강을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우려내면 됩니다.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우림 시간을 한번 정해두고 비슷하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집에서 보온병을 활용해 이 온도를 유지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. 둘째, 식후 30분 뒤 마시면 더부룩함 완화. 식사 직후에는 위산 분비가 민감해져 생강이 개인차에 따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식후 30분 뒤 천천히 마시면 위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돼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작용합니다. 특히 포만감이 오래 남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더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기보다는 컵에 나누어 조금씩 여러 번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부드럽습니다. 저녁 식사 후에는 잠자리에 들기 너무 직전보다는 최소 1~2시간 전에 마무리해두면 밤사이 속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개인의 위 상태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니 양과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 영상이 반복되는 속 불편함으로 힘드셨던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. 우리 몸의 반응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일상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. 지금 느끼는 작은 증상들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스스로의 몸을 세심하게 살피며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늘 시청자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은 생강을 어떻게 드시나요? 드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편해지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